자,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11번. 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 기준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예, 주식은 분류 변경 안 된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될 것이 확실하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건 뭐야?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상호 간의 분류 변경이 가능하다. 뭐예요? 지분증권은 안 돼도 채무증권은 된다 그랬죠. 지분증권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 이거는 채무증권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죠. 네 번째,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자,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 이 시장성이 있는 금융자산이 자, 시장성을 상실하면은 그때는 기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해 놓은 거예요. 5번. 자, 금융자산을 분류 변경할 경우 분류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변경. 무조건 자, 바뀐 날의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뭐가 틀렸다. 4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는 없는 규정이니까 그냥 묻어버리십시오. 그냥. 12번. X1년 1월 1일 우리 회사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산사춘이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였다. X1년 12월 말일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재무상태표 가격은 얼마냐? 그럼 먼저 발행가액이 얼마야? 2855889 이렇게 나왔죠? 자, 2855889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우선 액면의 현재 가치하고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액면은 300만 원이고 액면 이자는 연 10%니까 30만 원. 자, 여기에 자, 현가계수가 0.71178. 이자는 연금형까지요. 반복되니까 2.40183.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300만 원 곱하기 71178. 그러면 얘는 213만 5340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30만 원 곱하기 2.40183 하면은 720549.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213만 5340원 더해주면은 여기에 2855889 요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2855889의 취득,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장유유서가 되니까 장부가액은 2855889. 자,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는 얘 금액을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해서 요 2855889를 찾아내셔야죠.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몇 %입니까? 시장이자 12%.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10%. 그러면 얘가 상가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285, 889 곱하기 12%. 그러면 얘는 342707. 근데 얘는 10%니까 30. 그러면 42,707원이 상각에 42707. 그러면은 자, 얼마가 돼요? 2855 889 플러스 42707 하면은 2898596 2898596이 X1년도의 장부 금액이 된다.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X1년 12월 말일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은 2898596 하여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X2년도 한 년 더 물어보면 이거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2898 596 곱하기 12%. 그러면 여기가 347 832. 자, 여기는 30. 그러면 여기는 47832. 그러면 2898 596에서 47832 더하면 그러면 2946 4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 말 그러면 얘를 답하면 되고 X2년 말 그러면은 얘가 답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장유유서. 자, 늘 얘기합니다.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하고 사채. 요거는 장유유서만 정확하게 개념 잡아주시면은 아주 쉽게 답이 보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9번. 주식회사 한라는 X1년 1월 3일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태백의 주식을 100주 310원에 구입하여 기타 포괄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12월 말일날 단위당 370원이고 X2년 1월 5일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35,000원에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옛날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X1년 1월 3일에 처리를 하면은 310원에 구입했죠? 그러면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1,000원. 자, 얘를 현금으로 31,000원. 그랬다가 X1년 12월 말일날 37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7,000원이니까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6,000원이 늘어나야죠. 그러면 37,000원이 됐고, 그러면 대변에는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6,000원. 그래서 얘는 자, 기타 포괄손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랬다가 1월 5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량을 35,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자, X2년 3월 5일 날 얘를 35,000원에 처분을 하면 무조건 선평가 후 처분이에요. 그럼 먼저 35,000원으로 변경을 먼저 하시면 돼요. 얼마인데? 37,000원. 그러면 37,000원인데 35,000원에 처분했으니까 2,000원만큼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2,000원이 없어지면서 얘는 평가 손실인데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얘가 없어져야죠. 자,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 2,000원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팔아야 돼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5,000원짜리 없어지면서 현금은 35,000원이 들어와야죠. 그러면 자 여기 37,000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아웃됐어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은 없어졌는데 얘로 인해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4,000원의 평가이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얼마 없어지겠어요? 자, 4,000원이 없어지면서 얘는 어디로 가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얼마 가느냐? 4,000원. 이렇게 가면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차변에 아주 복잡하네요. 하여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겠다 그러죠. 그러면 제일 지저분한 놈 찾아봐요. 아 1번 2번은 간단하고 아이고 5번이 제일 지저분하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잘 모르시면은 제일 지저분한 놈. 자, 찾아보세요. 자, 여기 평가이익 2,000원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평가이익 4,000원 없어졌죠? 그 다음에 현금은 35,000원 들어왔고, 자, 요거는 37,000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 2월 이익잉여금으로 4,000원 넘어가는 거, 요렇게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는 요거를 그냥 아직 처분 이익으로 만들었다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단계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이익이라고 해도 요거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이익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여기가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나와도 어느 거든 관계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지저분한 놈. 자, 지저분한 놈이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가증권 단원은 모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쭉 남겨주시고. 자, 끝났죠? 오케이. 자, 305페이지 부채회계. 자, 부채회계에서는 충당부채. 자, 310페이지 충당부채 그 개념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충당부채라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충당부채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자, 이때는 충당부채로 해서 자,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자, 신뢰성 있게 측정이 곤란하죠. 이럴 때는 우발부채가 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본문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주석으로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대요? 그럴 때는 우발부채예요. 자, 우발부채로 주석 공식. 요 경우에도 우발부채로 주석 공식.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그러면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충당부채의 개념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러한 충당부채에는 판매보증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자, 이런 것들이 자, 대표적인 충당부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요 얘기가 이제 315페이지에 그 우발부채 회계 처리에서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자, 그 정도 요 세 개가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어떠한 경우든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지 않아요.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그리고 우발자산은 그냥 주석으로만 공시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거기 다시 보시면은 우발자산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나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절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주석으로만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채인데 사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문제 몇 개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채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326의 기출문제.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액면이 100만원 하는 사채를 91만 8천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발행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7%고 액면이자율은 5%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사채 문제가 나오면 바로 장유유서 들어가십시다. 자, 먼저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100만원의 사채를 91만 8천원에 발행. 그러면 액면이 100만원짜리를 91만 8천원에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 되죠. 할인 발행이 되면 유효이자, 요 시장이자가 표시이자보다 더 클 때 할인 발행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효이자는 7%고 액면이자는 5%. 자, 항상 유효이자가 시장이자가 표시이자, 액면이자보다 크면은 할인 발행. 그 다음에 표시이자가 더 크면은 할증 발행이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론으로 아주 잘 나오죠. 그러면은 자, 1차 연도 말 어떻게 될까요? 91만 8천원에 7%. 그러면 64260. 여기는 100만원에 5%면 5만원. 그러면 14260이 상각. 그러면 얘는 932260. 932260에 7%. 65258. 그러면 여기는 5만원. 그러면 15258. 그러면 여기는 947518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론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이런 발행을 우리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라고 그랬고,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은 9182, 932, 9475 매년 증가. 장부가액이 증가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 여기에 표시이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각액도 매년 증가. 그래서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어요. 자, 할증 발행을 하면은 100만원의 사채를 105만원에 발행해봐요. 그러면 자, 장유유서. 자, 유효이자는 계산하기 좋게 10%. 자, 액면이자가 8%. 자, 이때 이렇게 시장이자가 크면 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7, 5. 그러면 할증이 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러면 얘는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5만 원에 10%면은 10만 5천 원이고, 자, 100만 원에 12%면은 12,000원이 되니까 이번에는 15,000원이 환입이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15,000원이면 자, 103만 5천 원으로 죽어버리고 10%면 10만 3,500원이니까 얘가 12,000원이면은 16,500원이 환입돼요. 그러면 16,500원이면 그 다음에는 101만 8,500원이 된다. 자, 이런 발행을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은 105만 원이 103만 원, 101만 원 이래서 장부가액 감소되죠. 거기에 동일한 이자를 곱하니까 10만 5천 원, 10만 3천 원, 10만 1,800원에서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되죠. 자, 근데 동일하게 액면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입액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저기를 보시면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상각액은 모두 증가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할인 발행합니다.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 장부가액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상각액은 증가. 아, 할인 발행하면은 세 개가 다 증가되는구나. 그 다음 할증 발행이 되면 자, 장부가액은 감소되고 자,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되는데 상각액은 환입액은 증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가 되는구나.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틀린 거를 찾습니다. 1번 X1년도 사채의 유효이자는 64260이다. 64260이다. X1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4260이다. 오케이? 그 다음 X1년 말 사채의 장부 금액은 932260이다. 932260이다. X2년 1월 1일 날 이 사채를 93만 5천 원에 상환한대요. 얘를 93만 5천 원에 상환. 그러면 932를 935에 상환하면 더 주고 갚았잖아요. 그러면 상환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상환 손실이 2,74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상환 이익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틀렸다. 라스트. 자, X2년도 사채의 액면이자, 액면이자는 무조건 동일하죠. 5만원, 5만원, 5만원. 그래서 우리 장유유서 속에 사채는 모든 답이 완전하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어디로 가시냐 쭉 넘기세요. 어디로 가느냐. 우선 다시 한번 우리 발행하는 방법 정리를 하죠. 자, 334에 17번입니다. 17번 16번하고 17번 두 개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17번을 먼저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액면 100만원의 사채를 발행했고 자,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다.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한 것을 택한다. 그러면 1번 발행 금액은 자, 그러면 장유유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행가액을 먼저 구해줘야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액면은 얼마짜리냐? 10만원. 그러면 발행가액은 갈매기 액면 그 다음에 액면이자 그러면 액면은 10만원이고 여기에 액면이자는 연 3%래요. 그러면은 3,000원. 여기에 현가표죠. 이거는 원금 이론의 현재가치표. 얘는
반복되니까 연금의 현재가치표. 그러면은 자 3%예요. 그 다음에 자 유효이자가 4%. 그러면 요 현가표를 따질 때는 시장이자율에 의한 현가표를 따져줘야죠. 그러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박스에서 할인율 3%짜리도 있고 할인율 4%짜리의 현가표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꼬시려고, 꼬드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 뭐가 유효합니까? 시장이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4%의 현가표에다가 곱해야 되죠. 그러면은 3년에 자 4%면은 0.889 요거네. 그 다음에 연금 이론의 현재 가치는 2.7751 이렇게 가면은 자 이제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여기는 88,900원이 되겠고 자 여기는 3,000원에 2.7751 그러면 얘는 8,325원. 그러면 요거하고 더하면 자 9725 자 얘가 9725가 발행가액이 되면서 발행 당시의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4% 표시이자는 3%. 자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의 4% 그러면 3889 자 여기는 3,000원 그러면 889원이 상가액. 그러면 9725에 889 그러면 98114 자 4% 3925 그러면 여기는 3,000원 그러면 925원 자 그러면 99039 이쯤 해놓고 이제 답을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1번 사채의 발행금액은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발행금액은 9725다. 자 발행금액 9725 오케이. X1년도 이자 비용은 3889 X2년 12월 말일에 장부금액은 98114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X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얘죠. 얘가 X1년 말이고 요거는 X1년 말 X2년 말은 99039가 돼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사채의 발행기간 동안 총 이자 비용은 자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만기일까지 발행기간의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개예요. 자 액면이자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세 개. 자 상환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나왔습니까? 3년이죠. X1년에 발행하고 만기가 X3년 12월 말이니까 3년. 그러면은 액면이자가 3,000원씩 3번. 그러면 9,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더합니까? 사채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채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에 얼마에 발행했어요? 10만원의 사채를 97,220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사채할인 발행 차금은 2775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2775. 그럼 요거 세 개 더하면은 11,775원이 자 상환 시까지의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자 상환 시까지의 이자 비용은 11,77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요 뭐를 더한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채를 할인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 차금 요 2,775원을 3년간의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간 상한시까지의 이자 비용을 물어볼 때는 3년간의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할증 발행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여기는 3년간의 액면이자가 12,000원이죠? 그러면 액면이 12,000원 곱하기 3번이면 36,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죠. 자, 할증 발행 차금은 여기 105만 원이니까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요거. 자, 그러면 12,000원에다가 3년이면은 얼마가 돼요? 36,000원이죠? 자, 36,000원에다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 있습니까? 5만 원. 요거를 계산하면 그게 이제 얼마가 돼요? 이 3년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3년간에 뭐가 돼요? 3년간의 이자 비용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3년간의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할인 발행 차금이고 여기는 3년간의 액면이자에다가 뭐를 빼줘요? 할증 발행 차금을 마이너스 해줘야죠. 자, 요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건 내가 아까 대략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따가 나중에 할증 발행이 나올 때 그것도 한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할인 발행이며 현금 이자는 매기 3,000원이다. 맞습니다. 할인 발행한 거고 현금 이자는 매기 3,000원 요거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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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에 3,000원씩 액면 이자가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17번 요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고 자, 잠깐만 쉰 다음에 16번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자, 16번 문제를 먼저 보고 자, 16번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액면이 10만원, 액면이자 8%, 5년 만기 사채를 92,416원에 발행. 그럼 이와 같이 발행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장유유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얼마 나왔어요? 92416. 92416. 자, 여기에 시장이자가 연 10%.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연 8%.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9,242원. 그 다음에 여기는 8,000원. 그러면 여기는 1,242원. 그러면 1,242원이 오면 93658. 자, 10% 9366. 그러면 여기는 8,000원. 그러면 1366. 950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요구하는 1번. 사채를 발행 시 차변에는 현금 92416과 사채할인 발행 차금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사채를 10만원 기록한다. 자, 사채를 발행할 때 분계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10만원. 그 다음에 자, 현금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92416.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58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사채를 발행하면은 차변에는 현금 92416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584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사채를 10만원 기록한다. 오케이. 자, X1년 12월 31일 날은
요날이죠, 요날. 차변에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9242. 그런데 현금은 얼마가 나가요? 8,000원.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집니다. 1242원이 없어지죠. 그래서 X1년 12월 말일 이자 지급 시에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9,242원 기록되고 대변에는 현금 8,000원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242원이 기록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X1년 12월 말일 사채의 장부 금액은 91,174다. 아니잖아요. 얘잖아요. 1,242원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져야 되니까 93658이 돼야 되는 거죠. 93658. 4번. 사채의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는 액면이자 합계액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합한 금액 맞죠? 자, 다시 할증 발행이 되면은 자, 액면이자 마이너스 할증 발행 차금이고 할인 발행은 액면이자 플러스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그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5번.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보다 크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게 현금 이자고 888. 근데 여기는 더 증가되잖아요. 증가되니까 요거 8,000원보다 크고 8,000원보다 크고 8,000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여기 시장이자가 액면이자보다는 큰 거죠. 얼마 커요? 요거 7,584원. 요거 할인 발행 차금만큼 액면이자보다 크겠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만기까지의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 할증 발행이 되면은 액면이자 마이너스 할증 발행 차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만기까지의 이자는 액면이자 플러스 할인 발행 차금. 다음 액면이자 마이너스 할증 발행 차금. 자, 그거 두 가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중간 상황 문제 더 풀어보고 자, 이제 또 자본회계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